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2021학년도 중등임용 2차 면접 준비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깊게 다뤄볼 주제는 바로 진로교육입니다. 아이들의 진로 향상, 즉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까? 한 번쯤은 다 고민해 보셨을 거고 면접 준비로 여러분들이 대비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계적인 절차에 거쳐서 진행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각각 단계에서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도 제가 실제 강원도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교육을 근거로 해서 활동지를 다 만들어 왔습니다.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이해 시간을 먼저 가져야겠죠? 그럼 자기 이해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냐? 바로 내가 보는 나의 점수를 매기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그 다음에 나의 판단과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기, 이러한 활동지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 이해 시간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교육에 대해서 이번 한 10분 정도만 투자하셔도 이렇게 진로교육이 진행되는구나, 다른 그 어떠한 자료들보다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진로 활동 어떤 자료를 제가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테마를 잘 정해놔서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분만 딱 투자하시면 진로교육에 대해서 면접 문제 물어봤을 때 어떠한 방향에서 물어봐도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진로교육이란 개인의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서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 선택을 돕고 이를 통해서 개인적 행복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활동이다.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자기에 뭐가 적합한지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아이들은 미성숙한 대상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자기 자신의 성격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특기 적성에 적합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즉 아이들에게 적합한 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자기 이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이해 시간을 갖고 사회적 역량을 개발한다. 이 사회적 역량은 뭘 의미하냐면 대인과 소통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내가 나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남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지 그 시간을 기본적으로 갖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결국 자기 진로를 갖고 사회에 나갔을 때 결국 혼자 하는 직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모든 게 다 다른 상황과 사람들과 상호 교류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들은 사회적 역량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이해 시간과 남과 교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개발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로 하는 단계는 그 다음에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예요.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직업, 이런 직업군이 있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세요. 이 직업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직업 체험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다양한 직업 유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직업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것도 아이들한테 지도를 해줘야 돼요.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할 때는. 왜? 지금 유망한 직업이라고 해서 이게 끝까지 이어지라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직업이 과연 미래 시대에도 계속 존재할 것이냐, 아니면 없어질 거냐, 아니면 좀 바뀌어 나갈 거냐, 이런 것들을 탐구할 수 있는 시간을 아이들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뭐 다양한 예시들이 있겠지만 저도 제가 사범대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교사가 되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국영수 아니면은 못 가겠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했었어요. 왜냐면 그때는 국영수 실수가 워낙 많았었을 때고, 즉 체육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 워낙 적었었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식교과 위주로 아이들에게 지식교육을 계속 시키던 때였죠. 수능 위주로 갈 때, 수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능 세대였을 때 그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교사 인원이 다 뽑아진 이제 과포화 상태에서 이제 사탐이나 혹은 체육 교사 혹은 이런 뭐 윤리 이런 것들의 실수가 매우 적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선생님이 되고 싶으면 국영수 중에 가라. 그래야 네가 나중에 그나마 좀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다, 선생님 될 확률이 높아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윤리교육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윤리를 제일 좋아했었고 가고 싶었지만 이제 지도하에서 윤리교육과를 절대 가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이런 발언으로 저는 이제
국어교육과에 가게 된 거죠. 둘 다 좋아합니다. 물론 제가 누굴 탓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래 예측을 잘 못한 거죠. 그 교육 패러다임이 변하는 걸 보고 어떻게 미래가 예측되는지 봤을 때 그걸 내가 한번 탐구해보고 그래 그러면 이제 미래는 이제 좀 다양화되는 교육, 아이들의 전인 교육, 다양한 측면에서 아이들의 그 개발을 추구하게 된다면 지금 국영수 비중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아마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탐구할 시간을 가졌더라면 아마 윤리교육과도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체험을 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만 하면 안 되고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추론, 추측 시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거의 끝이 아니라 직업 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책임감과 윤리의식, 이것도 교육을 해줘야 돼요. 이러한 직업군에서는 이러한 책임과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네가 교사가 되고 싶어? 그럼 교사는 이러한 책임감과 이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바탕으로 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네가 의사가 되고 싶어? 의사는 이러한 책임과 윤리의식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에게 미리 학습하고 찾아보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보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안에서 직업 체험을 줌으로써 아이들이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나가는 거죠. 그럼 직업 체험도 아이들 체험 활동만 있냐? 그건 아니에요. 직업 체험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뭐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그 직업을 체험해보는 활동이 있겠죠. 체험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그 직업 체험관에 가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이 체험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게 한 게 뭐냐면 바로 그 직업군의 사람과 만나면서 인터뷰해보고 그 사람과 교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경찰이 되고 싶으면 경찰관과 만날 수 있는 면담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게 직업 체험 프로그램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실제 직업을 체험해보는 것도 있지만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만나면서 면담과 그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게 정말 중요한 직업 체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그래서 끝이냐? 아닙니다. 바로 자기 진로 장벽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진로 장벽. 내가 과연 이 진로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진로 장벽을 극복하고 진로 계획을 수립해서 목표를 현실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로는 이렇게 3단계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 이해와 사회적 역량, 그리고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로 디자인. 여기서는 진로 장벽, 내가 뭐 예를 들면 성격상 단점을 파악해서 이런 성격으로는 이거 되게 좀 힘들 것 같아. 그걸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진로 의사결정. 어떻게 하면 이 진로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의사결정을 잘 해나갈 것이냐. 이걸 바탕으로 실제 계획을 수립하고 내가 실천하는 거죠. 계획 수립은 뭐냐면 이거예요. 월 단위로 수립해보고 1년 단위로도 수립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후 단위로도 해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명함 만들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30년 후에 혹은 20년 후에 나의 직업 명함 카드를 만들어보고 일단 뭔 목표를 먼저 잡았죠. 그 다음에 나이대별로 20대 때 난 뭘 하고 있을까, 30대 때 난 뭘 하고 있을까, 40대 때 난 뭘 하고 있을까, 이거를 아이들에게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어떻게 월 단위로 나는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체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진로 교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진로 교육을 할 때 그냥 뭐 체험하자, 진로 체험하자, 아니면은 뭐 진로 실천하자 이렇게 보다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내가 담임교사가 되더라도 담임교사가 되어서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다 해당됩니다.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 해 나갈 때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과 상담을 통해서 자기 이해 시간을 갖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는 꾸준히 가져나가면서 진로 디자인 해가는 거,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저랑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중학교도 이러한 체계에 걸쳐서 아이들의 진로교육을 실시해 나가고 고등학교도 여기에 걸쳐서 실시해 나갈 겁니다. 즉, 한 번씩 더 반복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수행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이걸 해보고 중학교 3학년 때 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진행도 되고 1년 안에 이걸 해보고 다시 중학교 2학년 때 이거를 다시 해보고 중학교 3학년 때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즉 어떻게 해서든지 중요한 거는 진로 교육을 할 때는 큰 텀을 잡아놓고 이 구체적인 체계적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져 나가야지 아이들이 자기의 원하는 목표를 잘 이뤄낼 수 있을 것,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진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사의 방안을 한번 얘기해봐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뽑아서 쓰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다 말씀해 주실 필요는 없고 핵심적인 거 뽑아서 선택해서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